안녕하세요. 엘레코나TV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는 큼지막한 모순된 이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2월 중순에 출시 예정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 첫 전기차인 아이오닉 5에 대한 활발한 마케팅과 그룹 내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렸던 코나 일렉트릭의 화제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전기차 전용 브랜드인 아이오닉과 그 아이오닉에서 나오는 첫 전기차 아이오닉 5의 판매를 위해 전사적인 집중을 하고 있는데 코나 일렉트릭이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는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두 차량 간 플랫폼은 다르지만 같은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 판매했던 혹은 판매할 전기차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로서는 발목을 잡고 있는 코나 일렉트릭이 엄청 신경 쓰이며 훌훌 털어버리고 아이오닉 5 판매에 집중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 나타난 정황들을 살펴보면 여러 방면으로 코나 일렉트릭은 아이오닉 5의 판매에 깊숙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쉽게 털어내거나 잘라내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1월 23일 대구에서 17번째 코나 일렉트릭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17번째 화재가 현대자동차에게 뼈아픈 이유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리콜을 받은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였기 때문인데요. 27일 오전 10시경 현대자동차가 코나 일렉트릭 오너들에게 보낸 사과 문자를 보면 지난해 실시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 리콜 조치를 받은 코나 일렉트릭 차량 한 대에서 완충 후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화재가 발생하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코나 일렉트릭에 했던 리콜 조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리콜 시 과도한 셀감 전압 편차, 급격한 온도 변화 등 배터리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배터리를 즉시 교체하고 업데이트된 BMS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충전 중지와 함께 시동이 걸리지 않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번 화재로 현대자동차는 리콜 시 점검과 리콜 후 상시 모니터링으로 해당 차량의 배터리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거나 혹은 리콜 시 배터리 이상 징후가 없었던 차량이라도 반복적인 충전을 통해 언제든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현대자동차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으로는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 불량이건 BMS 문제이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컨트롤하지 못하는 불은 언제든 또 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불이 날 수 있다는 것은 곧 차주들의 불안감을 다시 증폭시키고 이 불안감으로 생기는 여론은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전기차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을 낳게 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불신이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전기차 12만 대 중 리콜 대상에 속하는 코나 일렉트릭은 2만 5천 대 정도로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코나 일렉트릭에 불만을 느끼고 현대자동차 전기차를 불신한다는 말을 집에서 혼자 벽 보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불신은 아직 생소한 전기차에 대한 구매 의견 혹은 체험평을 물어오는 그들의 가족, 친구, 지인 등을 통해 매우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 제가 유일하다 보니 어떤 전기차를 사야 되는 질문에 아이오닉 5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많이 답했지만 요즘 코나 일렉트릭이 계속 불이 나는데 괜찮을까? 라는 재질문을 여러 차례 받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화재 이후 적극적으로 잘 대응했거나 화재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대처했다면 코나 일렉트릭 오너들을 향한 이런 질문에 불이 나긴 했지만 아이오닉 5는 플랫폼도 다르고 배터리도 다른 제조사를 쓰니 괜찮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할 가능성도 없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나 일렉트릭 오너들이 화재 피해로 인해 현대자동차로부터 받은 것이라곤 공식 사과 문자 3통, 리콜 통지서 3장이 전부였습니다. 특히 지난번 브레이크 리콜 때 받은 문자는 나름 중립 계열을 받고 있었던 저조차도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중고차 가격 보장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등록일로부터 2에서 3년 내 현대차 재구매 시 실구매가 기준 최대 75% 가격 보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75%란 숫자만 보면 뭔가 제대로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우선 보조금을 제외한 실구매가 기준이기 때문에 75%라고 해도 차량 가액으로 환산하면 50%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는 화재로 인해 차량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현대자동차가 굳이 중고차 값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중고차 시장에서 누구든지 팔 수 있는 가격 조건인 것이죠. 이마저도 최대 75%입니다. 교환 수리 이력으로 인한 감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렴한 연료비를 통한 많은 주행으로 비싼 차량 가격을 상쇄하기 위해 샀던 사람들에게 제시한 조건은 1년 15,000km이며 이를 5,000km 초과할 시 2% 누적 감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은 현대자동차를 다시 사야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풀체인지 공개 시기가 임박해서 기존 연식 차량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을 위해 쓰는 마케팅 수단을 리콜 서비스 항목이라고 넌지시 제시한 것입니다. 결국 본인들은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잘 챙겼고 고객이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준 셈이죠. 이런 처우를 당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현대자동차 전기차 사라고 적극 추천할 수 있을까요?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전기차를 탄다면 다른 처우를 해줄까요? 결국 파는 기업은 현대자동차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부와 현대자동차 본인들도 코나 일렉트릭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최근 발표한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저온 주행 가능 거리를 강조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히트펌프 없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진 최신의 전기차보다 뛰어난 성능 대비 가격으로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100%를 획득한 코나 일렉트릭이죠. 국내 16대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고 3년째 원인 파악조차 못하고 사려고 하는 사람조차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전기차에 최대 보조금 가격 기준을 받은 걸 보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끌고 가는 이유는 누가 봐도 테슬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재편된 보조금 정책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5가 나오기 전까지 테슬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안전 마진을 어떻게 하던지 간에 6천만 원 미만 차량 중 최대한 거리를 많이 갈 수 있는 코나 일렉트릭이 현재로서는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단종이 아닌 판매 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지적했던 안전마진 확보를 통한 주행거리 감소나 배터리 90%만 충전하게 하여 충전 후 줄어드는 주행거리에 대해서 제조사 차원에서 공식화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조금 정책의 기준마저 흔들리기 때문에 테슬라를 대놓고 견제할 명분이 없죠. 니로 EV는 옵션으로 선택해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는 히트펌프가 적용된 모델만 100%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환경부나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코나 일렉트릭을 쉽게 놓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아이오닉 5와 코나 일렉트릭 투트랙으로 가겠다고 하지만 6천만 원 미만 포지션에서 가격적으로 겹치면 전용 플랫폼인 아이오닉 5를 선택할 확률이 누가 봐도 뻔하기 때문에 보조금 기준을 유지하고 단종이 결정되면 들끓게 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비상조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현대자동차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하듯이 털어내고 이 GMP를 기반으로 한 차량 판매에 올인하고 싶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 말이죠. 아이오닉5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뒤 미적지근한 대책과 보상으로 넘어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GMP도 기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기계는 없으며 아직 시판되어 검증도 되지 않은 이 GMP가 화재와 같은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그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이 다른 코나 일렉트릭은 꼬리를 자른다 치더라도 만약 이 GMP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땐 어떻게 될까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은 박스 온 박스, 즉 플랫폼 위에 자동차 껍데기만 바꾸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향후 출시될 수십 종의 현대기아 전기차는 막강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새로운 엔진을 달고 차 이름을 바꾸고 단종시켜버리는 과거의 방법이 전혀 먹히지 않는 것이 전기차이므로 무엇보다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향후 판매량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배터리를 장착한 제품 중 화재와 관련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폭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하자 삼성전자는
관련 발표문을 통해 판매를 중단하고 구입 시기와 상관없이 신품으로 교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가 리콜한 수량은 국내에 대략 250만 대 수준으로 한 대당 100만 원만 따져봐도 2조 5천억이 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2조 원이 넘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삼성전자가 전량 회수를 결정한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 갤럭시를 계속 팔아야 했고 계속 팔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는 뼈아픈 지출을 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갤럭시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고 여전히 국내외적으로 잘 팔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삼성전자처럼 전기차 시장에서 글로벌 회사로 발돋움할지는 이번 화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꼬리를 자르려고 내려친 칼이 자신들의 발목으로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 일레코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